모든 건 이 한 숟가락에서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에 진심이라는 67살의 상호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들기름 한 숟갈로 아침을 열었다는데요. 폐 있잖아요. 쓴 것 같고 그런 맛이 딱 목에 딱 오더라고요. 아, 그 들기름에서. 네. 그래서 나 들기름 조금 이만 깔아지길래 밑에 깔아져서 반갑다고 그 다음날도 먹었어요. 2번을. 들기름에서 이틀 연속으로 구수함이 아닌 씁쓸함이 느껴졌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22일 이만큼 있었는데 23일 날은 이렇게 불어버렸더라고 배로. 먹어도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양이 늘어났다는 수상한 들기름. 그러다 지난해 4월 23일 그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은 밤만 쉬었길래 오후 7시에 쌀밥 해가지고 부추, 상추, 그다음에 후라이, 고추장 넣고 비비스 양푼에다 이렇게 비벼갖고 딱 한 모금 딱 든 게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을 한 입 딱 먹는 그 순간 냄새가 팍 풍겨버리더라고 입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는데요. 그는 지금도 문제의 들기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자마자 새어 나오는 건 나죠? 진짜 나는데요? 딱 휘발유는 나잖아.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정체불명의 매캐한 향이었습니다. 쇳바닥이 가운데가 여기가 따뜻따뜻 15일간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게 뱉었지만 뱉었지만. 결국 상호 씨는 들기름 병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드러난 건 국가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농약은 농약이지. 결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들기름 안에서 진딧물 제거에 효과적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건데요. 그래갖고 다음날 여자 형사 한 명은 남자 형사 너희갖고 왔어요. 그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장 상호 씨의 집 출입문에 달린 CCTV부터 확인했다는데요. 그 안엔 수상한 인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농약병을 들고 상호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한 여성. 그녀의 정체는 바로 확인하는 데까지는 거의 바로 그냥 확인이 됐었어요. 처음부터 뭐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상호 씨의 아내 강 씨였는데요. 경악할 만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가 형사한테 쏘았어요. 먹는 화내 잘 보라고.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환 이런 식으로 차에 있다는 거 찾아봤더니 진짜 속에 바닥에 깔려있는 거 이야기. 자기가 부렸다는 형이나 먹고 죽을까 봐 내가 겁이 나니까. 강 씨가 들기름 병뿐만 아니라 상호 씨가 자주 먹는 환약이 든 통 안에도 가루 살충제를 섞어뒀다고 자백을 한 건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40여 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한 뒤 2아이를 낳은 부부는 매 순간 함께 했다는데요. 막걸리 끊고있어요. 그래서 중국집을 했거든요. 거기서 15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두고 온 지가 올해 했어요. 한 20년 된가 봐요. 복숭아를 심은 지가. 힘겨웠던 청춘을 지나 행복한 황혼만이 남았다고 여겼던 상호 씨. 그래서 그는 더욱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답니다. 내가 뭐 술을 어쩌라 담배를 피워 내가 뭐 또 하트 오지 않아. 내 여자를 만나. 어저께도 일단 각식분이 모르지. 밥 먹으면 어쩔 때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고 진짜 나도 보자 눈물이 툭 떨어지고. 상호 씨 소식을 들은 이웃들 역시 의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부 동네 사람들도 놀랄 정도예요. 뭔 약을 타냐고. 좋았는데 왜? 아 부부가요? 예. 장난도 하고 서로 재밌게 잘하고 그랬어요. 의문에 답을 해줄 사람은 오직 강 씨뿐일 텐데요. 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는 받아줄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그 뒤로도 우린 그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요. 대신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통해 강 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약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고 폭언을 자주 했어요. 신경과 약을 복용하면서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농약을 넣은 것이죠. 남편 상호 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정 싫으면은 이혼하면 되지. 얘 사람 죽이려고. 내가 저 가서 이제 돈 주지. 내가 저한테 못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것이 울분이 더 터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빵 놔두면서 집에 때렸어 그냥. 나 지금까지 애기한테 빵 한번 때려보니 진짜 내가 내 여자를 모두 때려. 실제로 아내 강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상호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는데요.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웃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막 나발적으로 막 사람을 막 두드러 패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그런 그 사람이 좋아요. 근데 부부가 막 싸웠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은 못 믿겠어요. 신랑은 원천 순전한데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가정폭력은 금시초문이라는데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호 씨의 농약 보관 창고에선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들기름에 탄 게 이게 들기름. 그다음에 이게 카놀라유. 이게 여기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방에 있어야 돼. 그런데 상호 씨는 식용유가 농약 보관 창고에 놓이게 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유, 농약이요? 그 실험 내가 해봤어요. 아내가 살충제를 섞어 묽어진 들기름에 식용유를 넣어 색과 농도를 맞추려 한 것 같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강 씨도 범행 전 물에 희석한 농약을 집에 보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녀는 정말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걸까? 상호 씨의 가족은 한 가지 짚히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 돈이야. 다 돈이지. 계획적으로 보험 들어놓고 근데 죽이려고 했지. 보험이 13건이죠. 상호 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무려 13건이었는데요. 걔가 저한테 저기 보험 사모한 거 막 자랑한 게 있어요. 나한테도 그래 보험 자랑해서 보험 자랑을 나 거기 가입했는데 그렇게 보험을 그렇게 많이 땄다고 7천만 원 탔다고 내가 허리 아팠어요. 이들의 의심처럼 정말 강 씨는 남편의 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이 조금 많은 면은 있어요. 살인을 의도했는가라고 보면 여기에 그런데 대부분 보험이 본인의 건강이나 상해나 자동차 이런 것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이 봤던 보험 범죄의 패턴 또는 의도나 보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상호 씨의 지인 태석 씨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친구는 원래 판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가수원 일하면서 집사람이 그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다녔었거든요. 전혀 안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 그 도립국악원에서 하는 출장 그 판소리 그 교육이 있었어요. 임실분에. 그 친구가 나를 데리고 딱 거길 갔어요. 쓸쓸하구나 나도. 상호 씨가 판소리를 배우는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었답니다. 강 씨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남편이 판소리에 미쳐서 집에 있지를 않고 일도 하지 않아 일을 하라고 하면 자기 취미생활을 못하게 막는다. 폭언을 자주 했어요. 불행이 시작된 건 상호 씨가 판소리에 빠져 과수원 일과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일까요? 작년 초에 등록은 해놓고 한 4-5번이나 나오고 거의 못 왔죠. 박 씨가 나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거의 못 왔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3월달부터인가 판소리 월요일날 가면은 7시, 8시, 9시 2시간 하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복숭아 딸 땐 또 가지도 않고. 상호 씨가 판소리를 배우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딱 2시간, 그것도 농한기 때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작년에 4월 19일 면민한 행사를 했어요. 지난 4월 지역 행사에 초청을 받아 판소리 공연을 하기도 했던 상호 씨. 공교롭게도 사건이 벌어진 건 그랬더니 21일 날 약을 타버린 거예요. 공연 이틀 뒤였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간 말을 아끼던 주민들 역시 강 씨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행여라도 동네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봤는데 전화가 막 수십 통이 넘게 와요. 올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런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의구증. 대체 소문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우린 강 씨의 자녀들에게 그녀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척추 다치셔가지고 후유장애로 그 상태에서도 혼자 반일하셨는데 심지어 중국집 하실 때는 어머님이 주방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했답니다. 딸과 사이 역시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원래 농사를 안 돕긴 했지만 하나도 안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10% 정도는 하셨지. 근데 정말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23년도 말부터. 요 근래 급격히 집안일에 무심해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무척 속상해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도 원래 드셨는데 3-4개를 한 번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네,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미안해하고 계세요, 진짜 그분이.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셨다고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든 강 씨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의 1, 2위 중에 하나가 농약류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라목손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비해서 치명성이 약하다. 뭐 그 말은 사실일 수 있는데 이 고작용하는 농약 자체가 신경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량이라고 경시할 수는 없다. 현재 상호 씨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됐고 주민들 역시 소중한 이웃을 잃게 됐는데요. 아주 고생하고 살았잖아. 그전에는 조금 빚도 있고 언니나 이제 빚도 다 갚고 남의 빚 줄 돈 한 개도 없어. 이제 올부터 농사지면 나 부자야.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게 안타깝지. 그렇게 잘하다가. 둘이 주먹 잡고 싸움 있다면 이게 풀이가 돼도 약사건 안 되잖아. 너는 입에다 넘기니 어떻게 화해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남편이 먹는 들기름엔 액체 농약을, 남편이 먹는 환약엔 가루 농약을 탔던 강 씨. 어쩌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그녀가 진정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지금 그녀는 원하는 걸 얻었을까요? 모르고 항구에 당도하니. 사건 발생 9개월째 상호 씨의 한 맺힌 소리만이 두 사람이 살던 집 주변을 울리고 있습니다.